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끝났으니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을 따로 마련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꽤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저한테만큼은 잘했어요. 학벌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만큼은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문제는 남편이 결혼 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저축은커녕 월급도 빠듯하게 쓰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전세금을 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몇 푼이나 해왔다고 그런 걸로 내 아들 기죽이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돈을 낸 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준비를 못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저보고 남편 기죽이지 말라니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맞벌이를 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정말 똑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가족이고 저는 그냥 시중드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남편만큼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맘 놓고 쓸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틀면 이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만 살았다. 여자가 아낄 줄을 알아야지.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이 조금이라도 따뜻하면 난방비 걱정이라면서 야단이에요.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난방비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돈이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냐?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저도 똑같이 일해서 버는 돈인데 마치 남편 혼자 번 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월급날만 되면 기가 막히게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장 보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요즘 인터넷으로 시키면 다음날 바로 택배가 온다면서 세제도 다 떨어졌는데 밑반찬 할 거랑 해서 좀 시켜줘라. 처음에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매번 제 월급날에 맞춰서 연락 오시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게 분명했어요. 심지어는 세제, 휴지, 두부, 국거리, 소고기 이런 식으로 목록까지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것들로만요. 솔직히 얄미웠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장 보러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가 보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시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자기 볼 일 있을 때는 멀리까지도 잘 다니시면서 장보기만 힘드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남편도 정말 문제였어요. 집에 오면 꼭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밥 먹을 때도 소주를 한 병씩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성격도 변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목소리도 커지고 화를 잘 내더라고요. 저한테도 짜증을 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욱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정말 놀란 일이 있었어요. 밤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분이세요? 지금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분을 모셨는데 휴대폰에서 부인 번호를 찾아서 연락드려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어른이 되어서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니.
경찰서까지 가서 남편을 데려왔는데 그 와중에도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수다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음식이 준비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끼리 먼저 먹자. 쟤는 뒷정리하고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마치 제가 자기 아랫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언니, 올 때 물 좀. 음식은 손맛이라던데 언니는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속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저만 바라보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결혼 전에는 철저히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겠죠.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의견이 다르면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좀 이해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이 아내인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은커녕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저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딸아, 지금 사는 집이 좁고 낡았잖니? 아이 키우기에도 좋지 않고 아빠가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그리로 이사해서 아이 낳고 편하게 살아라.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저희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니네 엄마 아빠 너무한 거 아니니? 뻔히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어떻게 집을 네 명의로 해준대니?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해.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야 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시고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시면서 친정에서 집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서운해. 왜 내 명의로만 해주시는 거야? 나도 사위인데. 사위는 가족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서운하다고 하는 건지.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준비 못한 걸 우리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능한 남편이라는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다니. 그러던 중에 시누이가 또 사고를 쳤어요. 바람을 핀게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이 양육권까지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면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너희 시누도 데리고 살아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시누를 데리고 살아야 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찬성했어. 내 의견은 필요 없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준비해. 시어머니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왜 어머님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해요?
어머님 자식은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대드는 거야?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미 다 이야기 끝났다니까?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만 좀 참으면 모두가 편한데 꼭 이렇게 어렵게 가야겠어?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자기 아내보다 자기 어머니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신이 데리고 살아. 네 동생이잖아. 나는 우리 아빠가 해준 집에 너랑 네 동생 데리고 살 일 없어. 바람펴서 이혼당한 주제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개념 없는 네 동생이나 그 나이 먹고도 자기 엄마한테 휘둘려서 남편 역할 못하는 너나 똑같아. 네가 무슨 아빠가 되겠다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말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여기서 끝내. 내가 진짜 너랑 결혼한 게 한이야. 그날부터 저는 이혼을 준비했어요. 신혼집도 내놨어요. 어차피 전세금도 제 돈이었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제가 다 산 거였거든요. 남편한테는 짐이나 챙겨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시어머니도 태도를 바꿔서 신우는 자기랑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살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이 변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이 가진 게 정말 없었거든요. 이혼하고 몇 달 후에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손자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제발 부탁이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번엔 정말 달라지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침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남편이 현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 다시는 그 집안이랑 엮일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도 함께 빌었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무시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육아도 무리 없이 하고 있고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쪽 가족이 모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상대방의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행복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만큼은 건강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했고, 저는 그저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복수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